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흉노가 차지했던 초기에 이렇게 시작했던 정복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로 잘라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흉노의 정치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흉노 선우는 자기 자신을 탱리고도 선우라고 그러는데, 이 탱리고도라는 게 뭐냐면 탱그리를 얘기한다. 탱그리. 탱그리는 뭐냐면 하늘이에요. 그래서 천자라는 뜻이죠. 하늘의 아들. 우리 중국도 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위대한 지도자다. 그 다음에 황후는 연지. 우리 그냥 요 한자로 보면 그냥 알씨예요. 알씨. 알지. 알씨. 연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현왕하고 우현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이 게르에 들어가서 보면은 좌측이 남자예요. 가운데가 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대요. 우리 아랫목에 어르신을 이렇게 앉히잖아요. 제가 모르고 몽골 가서 처음에 모르니까 가운데 떡 앉으려는데 그 후배가 형님 거기 안 돼요. 그래서 딱 말리더라고. 이렇게 팔을 잡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긴 주인 자리예요. 여기 자리도 있냐? 그랬더니 우리랑 똑같은 애. 그랬더니 맞아요. 좌측은 남자입니다. 우측은 여자예요. 여기도 좌현왕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현왕이에요. 지금도 그러죠. 좌측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내려가서 똑같아요. 우리랑. 또 여기도 좌우로 갈려요. 요 밑에도 자공묘왕, 우공묘왕, 그다음에 좌대장, 우대장, 자대도의, 우대도의.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천기장, 백기장, 십기장, 이거 10단이죠. 십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십진법. 네. 이들이 이제 이게 몽골도 똑같습니다. 몽골도 천부장, 백부장, 그다음 십부장, 밑에 이제 호장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쫙 되어 있어요. 십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모이기가 좋아요. 딱 그냥. 그리고 쫙 흩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십부장이 10개가 모이면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 또 모이면은 천부장이 되고. 거기서 딱 분할해서. 그러니까 이 전투할 때 편대 대응이 무지무지하게 빨라져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십진법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선우가 있고, 여기 쭉 내려가서 여기 좌현왕이 있고, 네, 우현왕이 있고. 쭉 내려가서 여기 1000, 100, 10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환웅 당시에 보면은 이 환웅의 밑에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거느린 사람이. 그리고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고조선 시대에 보면은 진한, 마한, 변한 이렇게 있고 그 밑에가 바로 뭐냐면은 진한의 밑에는 오가가 있어요. 오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양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삼한에 다 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이게 북방 구조입니다. 북방 구조. 예. 그래서 이 둘은 이제 부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이 이미 환웅 시대로부터 신시 시대부터 쭉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현대에 오면 근대에 오면은 우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요게 이들이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고조선이지 않습니까? 이 고조선 지역 바로 부딪히고 있는 세력이 좌현왕 세력입니다. 이쪽 도랑 쪽, 이쪽에 부딪히는 세력이 우현왕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흉노 선우가 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기 전에는 이쪽에 있었던 거죠. 여기다가 이게 여기가 고비 사막이니까 이 위로 이렇게 이동해 올라간 거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복한 지역에 그 아까 시스템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시스템 말고 그거 외에 정복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분봉왕을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유대에 보면은 그 헤롯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봉왕이에요. 왜냐면 유태인을 다스리라고. 똑같아요. 서쪽을 정복한 후에 일축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역이라는 건 지금 실크로드죠. 실크로드 쪽은 우이안왕, 호연왕, 이려왕, 그 다음에 대월지, 얘네들은 어디 있었냐면 하서주랑 그쪽 지역에 있었어요. 예. 거기에다가는 이들의 땅에다가 혼야왕, 휴도왕, 이안왕, 오누도왕 이걸 설치했고 오한 쪽을 차지해갖고 고석왕을 설치했고 선비 쪽에는 좌이질자왕 그리고 이제 고비 사막 남쪽 망남이라 그러죠. 그쪽에는 구림왕, 고리모누도왕, 그 다음에 우권일 축왕, 그 다음에 바이칼 쪽에는 어관왕 이런 왕들을 쭉 배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고소왕이 있죠. 여기 어관왕이 있고 여기 바이칼이잖아요. 여기 일축왕, 여기가 우연왕, 여기가 좌연왕, 여기가 이제 선우, 여기가 울란바토르거든요. 여기 선우종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요것을 이제 그 근거 한서라든가 후한서에서 찾아서 이제 쭉 이렇게 이 임간이라는 분은 이쪽 북방사에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중국 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찾아놓은 겁니다. 찾아놓은 거를 제가 도표화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건 이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흉노는 그 하늘을 숭상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선우정은 지금 포도 있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우는 매일 해와 달이 뜰 때 우리가 그 고분을 그 흉노사 하는 그 몽골 학자가 저한테 그 얘기했는데 그 고분을 발굴해 보면은 패쪽이 나오는데 고급은 이제 상하라든가 뭐 이런 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해와 달을 같이 그려놨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세요. 해와 달이 뜰 때 동쪽을 향해서 절을 했다. 태양이 뜨는 왼쪽을 중요시 여기고 게르의 문도 동쪽을 향하게 한다. 지금도 게르의 문을 동쪽으로 놔요. 그리고 가운데 이 게르의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대가 지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문이에요. 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그리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고 믿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죽었다는 말 절대 안 씁니다. 중국인하고 틀려요.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거를 가장 멋들어지게 표현한 분이 천상병신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 땅에 소풍 왔다가 멋있게 살고 소풍 왔으니까 신나게 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분도 돌아가셨죠. 자, 근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조상의 무덤을 건드리지 않는다. 근데 자꾸 도굴 하니까 저기 징기스칸의 무덤은 평장이 돼 버렸어요. 봉분이 없어요. 그 못 찾아요. 평장해 버린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이 샤머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당 그래갖고 아주 격화시키는데 이 시베리아 이 세계에서는 샤머니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가, 그 다음에 치병, 병두, 그 다음에 악귀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또 특이한 게 있어요. 그 하소해랑 아까 월지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휴도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나라한테 잡혔는데 그때 뺏긴 게 뭐냐면 제천금인이에요. 제천금인. 3m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도인데 이게 뭐냐면 삼한시대에 보면은 왕 말고 천군이라는 게 있어요. 천군. 그 사람은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재정일치라는 거는 단군은 재정일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군이라는 게 뭐냐면 단골이거든. 단골. 우리가 이 단골 손님이라고 얘기하는 단골레 그러는데 우리 무당을 단골레라고 불러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당집에 자주 가는 손님이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그 단골이에요. 그 다음에 왕검은 뭐냐면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제사와 이 정치, 그래서 재정일치라 그래요. 근데 그게 삼한시대에 오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예. 그때 이제 제사만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군이에요. 예. 이 사람이 천군이죠. 이 사람, 휴도왕. 우리 지금 소도입니다. 그 천군이 있었던 데가 소도예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죠. 탱글이 고도 선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늘의 아들 선우라는 뜻이고 실제로 흉노에서 발굴된 그 기와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천강선우. 선우가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우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하느님도 믿었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느님은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몇 분이냐?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 동아시아 세계, 특히 북방 지역, 몽골, 시베리아, 그 다음에 투르크 이쪽은 이 하느님을 뭐라 그러냐? 하늘을 탱거리라 그래요. 탱거리. 근데 이 탱거리가 최남선 선생은 대가리라 그래서 이렇게 아래 하자를 썼는데 이게 아래 하자가 여기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래 하자거든요. 원래 이것도 아래 하자고. 우리말로 뭐냐면 대가리예요. 대가리. 예. 이 대가리라는 게 뭐냐면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이 대가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늘을 향해서 있어요. 이게 지금은 비속어가 돼버렸는데 아주 나쁜 말이 되는데 아니에요. 이 원시 언어예요. 탱거리.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민족과 같이 천선사상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누구? 환웅 할아버지.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청강선우. 하늘에서 내려온 선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드려요. 그게 이제 용성. 여기 보시면은 휴도왕은 천군하고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샤머니즘 보면 하늘, 땅, 해, 달, 그 다음 뭐 조상숭배. 우리랑 똑같습니다. 정월에는 춘제를 지내요. 정월에. 우리랑 똑같죠? 우리 정월에 모이잖아요. 5월에 우린 뭐래요? 단오를 하죠. 얘네들은 용성대제라고 큰 잔치를 벌려요. 그게 뭐냐? 제천 행사예요. 하늘의 제사를. 우리도 똑같죠. 동맹, 무천, 영고 이게 제천 행사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늘의 제사를 드렸던 지역을 용성이라고 부른다. 그 위치는 선우정이 있는 그 지역이었다. 망남, 이 고비 사막 남쪽에 있을 때는 아마도 호화호트 북쪽에 있는 무천진. 이 무천진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기가 나중에 북위 시대에 보면은 북방의 가장 요새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다 치고 들어오거든요. 나갈 때도 글로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무천지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탔는데 여기가 이제 시라무렌 대초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말을 탔는데 한 30분 정도 말을 탔어요. 근데 가이드가 나보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아요. 그 왜? 그랬더니 야, 나 달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안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게르가 없대요. 그냥 허허벌판. 달리다가 다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 쉴 데도 없고 그냥 쫙 초원이니까 앞에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바로 무천지입니다. 네. 정말 그런 거 우리가 적어도 그런 데가 있어야 가슴이 탁 트이고 정말 사람이 대인이 되는 거예요. 대인. 왜냐면 조그만 일에 연연해하지 않고 근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것도 반토막 나왔고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소인배로 가갖고 뭐 이거는 지형이 그렇게 만듭니다. 지형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흉노의 정복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209년 모돈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동호 이거 또 틀렸네. 이거 월지입니다. 월지. 두 번 백양왕, 그 다음 혼유, 불사, 정령, 누란, 오손 이걸 다 차지하고 흉노는 처음에는 오르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밀고 올라가죠.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서쪽으로는 알타이, 남쪽으로는 내몽골의 시링골,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수아바타르,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톨강, 오롱강, 세렝가강, 우리 이제 바이칼 쪽이죠. 그리고 이제 쭉 밀고 들어갔는데 동쪽은 동호를 격파합니다. 그러고선 누구하고 접하냐? 고조선하고 접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지도는 잘못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사학계에서는 여기까지 연장을 해놨다지. 이거 가짜 지도입니다. 여기서 끝나죠. 이렇게 지나. 이게 고조선입니다. 이거는 틀렸어요. 그때 흉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틀린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조작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조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C 177년에는 월지를 공격하여 여기 제대로 썼네. 월지를 공격해서 얘가 이리강 중앙아시아 쪽이죠. 글로 쭉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 지배하에 있던 오선 그 다음에 탈인분지 지금 서역이죠. 실크로드 그쪽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흉노 지역의 그 두 인종을 보면은 오르도스 지역을 보면 몽골 인종이에요. 근데 저쪽 서몽골 저 서쪽을 보면은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백인종들이 유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이쪽 중앙부 원래 이제 원토죠. 원토는 황인종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흉노가 제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곳을 이렇게 통합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가 선우정이에요. 울란바토르 지금 이제 몽골공화국 수도죠. 여기서 쭉 치고 들어옵니다. 이거 우연항이고 여기서 쭉 들어와서 여기 오걸 그 다음에 오손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실크로드죠. 탈인분지 이쪽 지역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하소해랑이죠. 여기가 하소해랑이죠. 원래 여기를 먼저 쳤죠. 여기가 뭐냐면 저 월지입니다. 여기를 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이쪽에서 쭉 올라가서 선우에서 여기서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서울대 김여동 교수님이 이제 잘 해놨어요. 맨 처음에 이제 거론할 게 의거라는 세력입니다. 의거. 이 세력은 꽤 오래됐습니다. BC 683년에 진나라 목공 때에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이 진나라라는 나라 옆에는 서융이 있었어요. 서융. 근데 서융이 8개의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의거가 나옵니다. 의거. 이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서융의 무리에는 이런 게 있고 쭉 해놨는데 의거가 납니다. 이것은 대부분 농산이 어디냐면 지금의 육반산 부근입니다. 오르도스의 서남쪽. 예.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진세가에 요거는 뭐라고 되냐면 융과 이렇게 화친하게 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BC 403년에 여기 보면 또 융과 경계를 했다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융인데 무슨 융이냐? 의거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거라는 융이 아까 보면 융이 8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융이 8개의 종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의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의거라는 융이 성곽을 쌓고 스스로 지켰다. 진나라가 쳐들어와서 의거의 25개의 성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장이 열전에 요게 BC 318년입니다. 의거 왕이 동방 5국과 함께 이제 5개 나라죠. 뭐 제나라 뭐 이런 나라들. 그래서 진나라를 공격하는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요겁니다. 한, 조, 위, 연, 제. 요게 5국이죠. 요것이 같이 의거와 함께 진나라를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사기 장이 열전에. 근데 똑같은 사기인데 진봉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연나라, 제나라가 흉노와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의거인데 여기는 흉노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똑같은 기록을. 그것은 의거가 이 당시에 흉노 세력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흉노가 먹어버린 거예요. 의거를. 그 얘기를 정확하게 사마천이 한쪽에는 의거라 그랬다가 똑같은 걸 하나는 흉노라 그랬다가 그러는 바람에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흉노가 팽창했구나. 먹어버렸구나. 이렇게 이제 돼요. 그 지역이 어디냐? 감숙성의 경양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러한 유족들이 쭉 대거 나오고 있어요. 그건 이제 요겁니다. 요게 의거예요. 요게 진나라고. 진나라가 여기를 쳐갖고 요 의거를 먹고 여기다 성을 쌓은 거예요. 요 바깥쪽은 흉노입니다. 여기가 오르도스니까. 오르도스. 거기 경양에서 나온 이 유물들입니다. 다 보면 북방계죠? 요 솥단지도 그렇고 다 북방계입니다. 그 다음에 임호라는 세력을 전번에도 이미 설명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호는 이민 또는 단님 이렇게 설명을 부를 수도 있는데 누번, 임호, 동호 이 세 개를 합해서 삼호라고 부른다. 삼호. 세 개의 오랑캐다. 근데 그들이 있었던 지역은 지금의 하투 지역이다. 오르도스죠. 오르도스. 목축과 수렵에 종사했고 말을 키우는데 능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7세기에 진나라 때 북쪽에 있었다. 그랬다가 기원전 5세기에는 연나라 쪽으로 이동해요. 연나라로 쭉 빠져서 고조선 쪽으로. 그랬다가 다시 진나라 북쪽으로 또 돌아와요. 그래서 조나라하고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BC 306년에 그 유명한 조나라 문영왕이 호를 치자 임호의 왕이 말을 마쳤다. 그 후에 흉노가 임호를 복속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은 그 의거가 흉노한테 맥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흉노가 임호에게 정복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나라 효성왕 때 이목이라는 이 유명한 장군이죠. 이 사람을 시켜서 흉노의 신망기를 격파할 때 이때 이 이모가 조나라에 완전히 맥혀버립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죠.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있었던 지역이 이제 오르도스 동부 지역.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유적이 서원 고분군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소나 양의 머리뼈를 묻었다. 이거 흉노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뭐 청동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뚜렷하게 북방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다. 여기 유물을 볼 때 이건 아주 특이한 거죠. 그 다음 누번. 그 누번 이게 어디 있었냐면, 자, 요게 조금 아까는 이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지금 누번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번. 보고. 자, 이제 누번은 이모의 서쪽이죠. 이게 틀렸죠.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모의 누번은 이모의 동쪽에 있습니다. 여기 동쪽에 거주했고 산서성 여기 빠졌네. 산서성에 있어요. 근데 기사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능숙했고 목축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모던 선우가 월지를 공격하기 이전에 하투 평원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이제 섬서성 북쪽과 내몽고 남부 지역에 활동하다가 진나라 말기에 흉노의 공격을 받아 흉노한테 복속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기 유경열전이라는 것을 보면은 유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유경이 흉노로부터 돌아왔는데 흉노의 하남 백양 누번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하남이라는 게 어디예요? 오르도스 남쪽. 이게 여기가 하남이죠. 이렇게 황하가 있고 황하의 요 남쪽. 이게 하남이에요. 그래서 하남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남 지역. 백양왕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누번왕이에요. 누번왕. 근데 이게 어디에 속했냐면 흉노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누번이 흉노에 맥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BC 198년 당시에 누번을, 그러니까 이 당시죠. 이 당시에 이미 흉노를 칭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번이 복속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다스렸냐? 백양왕이 다스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모고 여기가 누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하투평원. 늘 이 얘기 하죠. 여기가 전투, 후투, 서투. 이렇게. 요게 이제 오르도스 고원. 근데 이것이 고지도에 뚜렷하게 잘 나와요. 보세요. 왜 이쪽 지역에 몰려 사냐 이거예요. 대부분. 유적도 그렇고. 왜 여기서 나올까? 전번에 우리 흉노 유적 할 때도 보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 그걸 보니까 고지도로 보니까 뚜렷해요. 이게 황하거든요. 누렇게 표시했죠. 강물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풀이 잘 자라겠죠. 그리고 평원 지역이에요. 여기는 산이에요. 이게 여기 써 있잖아요. 음산산맥. 여기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여기 보면 하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늘 유적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 누번에 대한 유적은 서구반 고분, 그 다음에 곽현 고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다리하고 머리를 이렇게 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묻은 게 뭐냐? 말, 양.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조금 가면은 이제 후기에 가면은 돼지, 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서원고궁, 여기 곽형, 여기 모경구,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가 포두시고, 여기 호아우트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오르도스시, 이게 황하 이렇게 흐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경고 문화, 여기 아까 보셨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경고. 여기 곽형고, 이거 몰려 있어요. 이렇게. 자, 요 문화는 저기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지는데 BC 7세기에서
BC 3세기까지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굴을 했는데 79기를 발굴했어요. 근데 여기 뼈가 많이 나왔는데 양 머리뼈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말, 소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토기를 만드는 가마가 나왔어요. 그때 이건 뭐냐면 토기 가마가 나올 정도면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에 것들을 보면은 이동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착 생활. 예, 이런 것들을 이거 아주 그 지역마다 약간씩 틀린 그러한 문화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누번의 유적이죠. 목영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아주 북방식이죠. 우리 스키타이 할 때도 봤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 환두. 그다음에 여기 동물 형태. 이거 단추.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스키톤 시베리안 그 유적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 우리 그 카라스쿠 그 저기 청동기 이런 거 나가르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똑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계라는 게 나타나. 그 다음에 이제 동어 유적을 보겠습니다. 조세가의 조나라입니다. 조나라. 사기 조세가의 문영왕 유명하죠. 이 이모를 격파하고 이모와 누번에 접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연나라와 동어와 접했다. 그러니까 동어가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306년 그 다음해입니다. 서쪽으로 이모를 쳐서 치자 그 왕이 말을 바쳤다. 그 다음에 해문왕 때 이때는 273년이다. BC 동어를 쳐서 대의 땅, 그러니까 대의 땅이 대라는 곳이 원래는 동어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그걸 뺏은 거예요. 누가? 조나라 해문왕이. 조나라한테 뺏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대거든요. 이게 동어예요. 원래 여기까지 동어의 땅이었어요. 여긴 흉노고. 이 조나라가 여기를 친 거예요. 여기만큼을 뺏었어요. 대를.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 이목열전을 보면은 조나라 효성왕 때 이목이라는 BC 260년 이목이라는 사람을 대와 앞문에 두어서 흉노를 방비했다. 이건 아까도 전번에도 설명했죠. 전차가 1300승, 기마병이 13,000필, 군사 5만, 궁수가 10만,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흉노가 쳐들어왔어요. 이때 흉노를 유인해서 격파했는데 10만 명을 죽였어요. 10만 기를. 말하고 사람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참패입니다. 그러자 흉노 선우가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첨남이라는 세력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멸망당하고 누구한테? 이 이목한테 동호를 파하자 그 옆에 있던 이모가 투항해왔다. 그리고는 평정이 되었고 10년 동안 조용했다. 북쪽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누구랑 싸우냐? 조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조나라. 예. 그러니까 동호가 꽤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조나라까지. 그리고 206년이 돼서 모돈이 자기 아버지 두만을 죽였을 때 동호가 매우 강성하여 여기 보세요. 여기만 뺏긴 거예요. 여기만. 흉노하고 직접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근데 요 사이에 빈 땅이 있어요. 그게 천여리예요. 천여리에 DMZ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호가 되게 세니까 이 흉노를 제압했거든요. 그래서 천리마를 달라. 줬어요. 연지를 달라. 마누라를.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이에 있는 천여리의 땅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모돈이.
그래갖고 그대로 급습을 합니다. 그래갖고 동호가 멸망당합니다. 없어져요. 그래갖고 그 세력들이 두 개로 쪼개져서 도망가요. 하나는 선비산, 하나는 오한산. 선비산으로 간 거 선비, 오한산까지 도망간 건 오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여기가 고조선이에요. 여기가 고조선이고 이 고조선은 이만큼을 뺏겼어요. 연나라 진기한테. 그리고 이쪽은 여기 이 동호는 이쪽을 이만큼을 여기는 이제 조나라한테 뺏겼고 이쪽은 연나라한테 뺏긴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랬다가 흉노한테 아주 박살이 나서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고 선비와 오한으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의 문화를 뭐라 그러냐면 하가점 상충문화라고 불러요. 요건 이제 복기대 교수가 그려놓은 건데 여기 보세요. 노노아우산, 칠로도산, 여기 시라무레 요 사이에 요게 이제 유적 분포도죠. 예, 요게 딱. 그러니까 노노아우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 예, 거기가 이제 비도 조금 내리고 건조지대고, 그러니까 풀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유목적인 생활로 들어가게 됐다. 이런 것, 근데 이제 산해경을 보면은 해내석에 동호는 대택의 동쪽에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의 어디냐면 발리낙이라고 적봉에서 동쪽.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는 이제 안 나타나는데 여기가 적봉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시라무렌 쭉 하면 이쪽 지역에 이쪽에 호수가 있어요. 예. 그 이제 시라무렌 대초원에 이제 그게 있는데 그 호수의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호수의 동쪽에 있으니까 적봉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산해경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하가점 상충문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비파형 동검도 나오지만 공병식 동검, 북방식 이런 게 나와요. 요거. 또 이런 거. 여기 휘어지고 여기 뒤에 이렇게 동물 문양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게 북방식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주머니 토끼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비파형 동검인데 이거는 일체형이에요. 비파형 동검이긴 이거 보세요. 이게 비파형 동검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립식이에요. 이게 일체식이잖아요. 이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동물 문양. 그래서 우리 쪽 문화도 있지만 북방계 그런 영향도 꽤 드러나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구절입니다. 한나라 고조가 이 자기 친구를 연왕에 봉합니다. 연왕. 그리고 그 당시에 요동왕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항우가 한 건데 장다라고 그 사람을 쳐버려요. 그래서 이 노관이 이제 그 땅을 먹어버리는데 이 노관이 그 당시에 그 진이라는 놈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흉노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부하가 다시 한나라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흉노에 있는 진이가 하고 이 연왕하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 고조가 자기 친구지만 그래? 그래갖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불렀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번케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 노관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밀고 들어와니까 만리장성까지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 이 노관이 투항해버리죠. 그랬을 때 그때가 모던선우거든요. 이 모던선우가 노관을 뭐에 봉하느냐? 동호노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죠. 그 사람이 있었던 데가 지금 이 북경에 있는 쪽이잖아요. 이 지역.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가 흉노거든요.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 흉노 쪽으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있었던 지역이 동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왕으로 봉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왕이 된 거죠. 동호왕.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동호노왕이 되었다. 그러다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죽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노가는 흉노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부하인 애도 자기도 다칠 것 같으니까 어쩌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고조선으로 가서 그 당시에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DMZ에 그 고조선하고 한나라 사이에 이렇게 이제 빈 공터가 있는데 그 고공지라 그러는데 거기에 몰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 번조선의 왕인 기준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없애버리고 위만조선을 세우는 거죠. 그게 위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노간의 손자가 BC 144년에 흉노에서 동호왕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경제 6년에 투항을 합니다. 한나라로. 그래서 아고쿠라 후에 봉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동호의 위치가 가장 정확하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이 동호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증명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호까지 이 초기에 이 흉노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팽창해 나갔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